세상에 슬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요, 갑자기 팍싹 늙어 보이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다고 합니다. 누구는 젊어 보이고 누구는 나이는 더 들어 보이고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다 비슷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게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음식을 조심해 하셔야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편한 유형외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관심이 있긴 한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많은 관심들이 있을 겁니다. 왜 갑자기 팍싹 늙어 보일까? 이 노화가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됐을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늙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주름이 있어야지 되겠죠. 두 번째는 피부가 좀 윤기가 일단 없어야지 되겠죠. 세 번째는 뭐 머리 색깔 이런 것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체형 자체가 이제 모양이 변했을 때 갑자기 팍싹 늙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제 노화라는 게 생기게 되죠. 누구는 젊어 보이고 누구는 나이를 더 들어 보이고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다 비슷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게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콜티졸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호르몬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예요. 콜티졸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이겨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좋은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얘가 너무 자주 들락날락 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어머니의 잔소리가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엄마가 만약에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제 힘들겠어요. 그런 것처럼 콜티졸이 너무 자주 나온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주 나오면 어떤 역할을 하냐, 내 몸에 단백질을 녹여버려요. 단백질 중에 콜라겐을 녹여버리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뭐 피부 미용을 위해서 뭐 콜라겐 드시는 분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콜라겐 뭐 분자량이 크네 작네, 뭐 이 콜티졸이 콜라겐을 녹이는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피부에 일단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피부만 탄력이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 콜라겐은 요소에 곳곳이 다 있거든요. 그 모든 콜라겐을 어떤 종류에 상관없이 위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다 녹여버리게 되니까 혈관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고 피부의 탄력은 점점 더 없어지게 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주름으로 나타나게 이제 되는 거죠. 콜라겐들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생기는 게 갑자기 체중이 확 빠져버렸을 때거든요. 체중을 빼려면은 굉장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식단도 완전히 다 바꿔야지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 되고, 뭐 거기에다가 콜티졸의 문제까지 이제 얹혀지게 되면 더 늙어 보이는 거죠. 갑자기 확 늙는 나이대가 있나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왜 사람이 늙고 어느 순간에 많이 늙게 되는가를 연구를 했더니 34세, 60세, 78세에 급격하게 늙더라라는 이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왜 그렇게 됐는가도 또 더 연구를 했는데요. 이 단백질 생성량 자체가 그 시기가 되면 팍 줄어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젊었을 때는 단백질 생성이라든지 뭐 많이 활성적으로 이제 되잖아요. 30대 초반까지는 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신체 대사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때예요. 콜티졸이 계속 이제 분비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지게 되면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뭐 집안에서 별일이 없고 뭐 정신적으로도 행복하고 막 이렇게 지낸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가 아파요, 잠을 잘 못 자요, 뭐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런 것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똑같은 기전으로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야지 되거든요. 그 중에 제일 문제는 어디가 아픈 겁니다. 아프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콜티졸 수치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됐을 때는 내가 급격하게 이제 노화가 되면서 혈액순환까지도 잘 안 되게 되고 질병까지 얻게 되고 나쁜 문제들로 계속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 궁금해요. 저속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유행처럼 막 유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80세가 돼도 60세처럼 살 수 있는 속도를 좀 더 완만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 하는 이야기는 운동과 식습관입니다. 근데
운동과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꼭 필요한 단백질들이 없어지는 것도 노화의 이제 한 원인이 되겠지만, 나쁜 단백질이 팍팍 생기는 것도 큰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몸에서 좋지 않게 작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몸에, 내 세포에 영향을 줄 때 그걸 만성염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또 다수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쁜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문제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콜티졸이 그런 단백질도 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좋은 단백질도 같이 녹여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예요. 먹는 습관 중에서는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 이 음식을 조심해 하셔야지 됩니다. 간식을 조심하시고, 장이 좀 쉬는 시간을 좀 주시고, 그리고 장의 첫 번째 단추, 위장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간식을 적게 먹고 매운 음식을 조심하셔라.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좀 지키시면 저속 노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운동을 하면 이제 몸에 좋죠. 엄청 이제 도움이 되고 근육을 많이 이제 키우시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막 과격하게 하신다? 이건 오히려 몸에 더 나쁜 영향들을 많이 주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적당한 운동의 효과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근육의 양을 일정 수준까지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100% 죽을 날까지 유지가 되지 않아요. 이것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르긴 마르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속 노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는 것도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만들면 되는데, 그게 몸을 조금씩 이제 계속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땀이 짜작짜작, 숨이 할딱할딱 하는 정도의 운동량을 매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시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콜라겐을 많이 섭취하면 좋지 않을까요? 콜라겐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콜라겐이 착착착 생기면은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화 흡수를 통해 가지고 분해가 돼서 다시 흡수가 되고요. 이게 다시 내 몸 안에서 재조합이 될 때 내 몸에 만성염증이 많다. 그러면 이상한 콜라겐으로 조합이 되거나 아니면 없어져 버리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콜라겐으로 다시 이제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내 장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이제 소화 흡수를 시켜줘야지 되겠죠.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또 좋은 콜라겐을 만들려면 비타민 C가 여러분들의 콜라겐을 탄탄하고 좋은 상태로 만들어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콜라겐을 먹는다 그러면 꼭 같이 분말 비타민 C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과에서 스킨 부스터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피부에는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콜라겐이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혈관에 필요하거든요. 그거보다 또 중요한 것은 세포 외에 콜라겐이 풍부해야 세포가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거든요. 피부에만 집어넣어 놓고 내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시겠지만, 속이 더 건강하면 여러분들의 피부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에 슬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요, 갑자기 팍싹 늙어 보이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굴 피부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내 몸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세포들도 팍싹 늙지 않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음편의학과 김준영 원장이었습니다. 아프지 마시오.